안녕하십니까. 건설안전 산업기사의 그 2022년도 2회차 이제 CBT를 복원했는데요. 문제가 약간 뭐 다를 수는 있어요. 그러냐면 기억에 의존해서 문제를 복원한 거기 때문에 뭐 이제 조금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전반적으로 뭐 거의 대부분 정확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제 참고로 하시면 이제 우리 본 강의에서는 본 강의의 과목이 우리 건설안전 산업기사 같은 경우는 5과목인데요. 5과목인데 시험은 5과목이지만 실제 공부하는 내용은 6과목을 다 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다 포함돼서 같이 나오거든요. 같이 나오기 때문에 이제 그 산업안전관리론을 하고 그다음에 심리교육 그것도 같이 심리교육도 같이 하셔야 된다 이 얘기를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거죠. 물론 인간공학 및 시스템 안전공학은 뭐 물론 이제 과목에 있지만 심리 및 교육도 산업안전관리론 또는 인간공학에 같이 포함돼서 출제가 되기 때문에 이제 본 강의를 6강의를 다 들으셔야 된다. 이제 제가 이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시험 문제가 어느 정도 난이도로 나오는지 한번 보시고 이제 과거 사례니까요. 보시고 그다음에 내가 본인 스스로 내가 이렇게 이제 공부를 했더니 이 정도는 뭐 충분히 맞출 수 있는 문제인 것 같고 또 어떤 경우에는 이렇게 대충 피상적으로 해가지고는 뭐 높은 점수를 못 받을 수 있겠구나를 한번 느껴보실 수 있는 기회를 삼아 보시면 좋고요. 그다음에 기출 문제에서 이제 어떻게 되냐면 출제를 하는데요. 기출 문제를 모든 시험에 국가 시험에는 그 영역을 기출 문제를 대략 30% 정도 내도 된다 이렇게 그 기준이 돼 있어요. 그래서 대략 30% 정도는 기출 문제에서 물론 나오지만 그 외의 것은 근데 기출 문제 범위가 굉장히 넓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출 문제 중심으로 하기보다는 본 교재의 내용을 이해하시고 학습하시는 것이 훨씬 더 합격을 이제 앞당기는 하나의 방법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산업안전관리론을 한번 해볼게요. 보면 산업안전관리론, 물론 산업안전관리론은 특별하게 이렇게 난이도 있는 문제를 내지는 않아요. 그래서 뭐 대부분이 높은 점수를 받는데요. 따라서 이제 읽어보시면서 기출문제 풀이를 해보시면서 이제 산업안전관리론에 높은 점수가 나왔다고 해서 뭐 이 문제가 시험 쉽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이 1과목은 모든 사람이 점수를 잘 받는 과목이에요. 그래서 본인 스스로만 높은 점수를 받는 게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점수를 잘 받는다. 이 점을 꼭 참고하셔서 혼돈이 생기지 않도록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이에요. 자, 그럼 첫 번째 문제 보면 안전관리, 그러니까 안전관리자가 수행해야 될 업무가 아닌 것을 해놨는데요. 그러면 말 뜻에는 뭐가 있냐면 안전관리자가 있고 보건관리자가 있어요. 보건관리자가 있는데 그러면 여기서는 뭘 물어보는 거냐면 보건관리자가 할 일을 고르는 거죠. 아닌 것을 해놨으니까 문제 시험 보실 때 아닌 것은 이렇게 표시해 놓으시고 자 그럼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보면 MSDS예요. 그죠? 물질안전보건자료. 이거 MSDS라고 불러요. MSDS. 즉 Material Safety Data Sheet 해서 물질안전보건자료인데 이것은 누가 한 거냐면 보건관리자가 하는 거죠. 따라서 예를 들어서 물질에 관련된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나중에 뭐 실제 안전관리자로 활동을 하시든 아니면 본사에서 안전관리 업무에 뭐 그 같이 가담을 하시든 예를 들어서 영역에 MSDS 관련돼서 재해가 발생됐는데 예를 들어서 뭐 안전관리자에게 이 내용에 뭐 원인 및 대책을 수립하셔야 하면은 어떻게 되냐면 자기가 할 일이 아니에요. 이것은 보건관리자 영역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라는 거죠. 그래서 물질안전보건자료는 대부분 화학약품 등에 관련된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은 다분히 보건관리자가 할 일이라서 2번이 이제 잘못된 내용이 되죠. 업무가 아닌 것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위험 예지 훈련 4라운드 순서. 이것은 뭐 모르면 모르는 거죠. 그래서 모르는 것이라서 이건 1번인데요. 현상 파악해서 본질을 추구해서 대책 수립해서 목표를 설정하는 것을 위험 예지 훈련 4라운드 합니다. 이거는 시험에 자주 나오니까요. 이 문제 이거는 꼭 알아두셔야 되겠어요. 순서. 그 다음에 사고 예방 대책 5단계 중에서 시정체계 적용해서, 즉 이거는 누가 한 거냐 하면 이 사람이 한 겁니다. 이 사람이 했어요. 하비가 말한 3E 이론이죠. 3E 이론, 엔지니어링 에듀케이션 엔포스먼트 해서 세 가지 E자로 시작하는 내용인데요. 여기에는 이코노믹스가 없으니까 이건 점수 일부러 잘 받으세요라는 의미로 이제 출제를 한 개념이고요. 물론 3번에 재정 이런 얘기는 없으니까 2번이 이제 관계가 없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허츠버그 위생 동기 이론이 있습니다. 동기부여 이론에서 물론 메슬로우가 있고요. 메슬로우. 그 다음에 엘더퍼가 있고, 그리고 또 누가 있냐면 허츠버그 있고, 그리고 하나는 맥그리거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죠? 맥그리거가 있습니다. 여기 있는데, 메슬로우는 이제 너무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어서 시험을 안 내고요. 시험은 허츠버그하고 그 다음에 맥그리거 둘 중에서 주로 출제가 되죠. 요 근래에는. 그래서 엘더퍼, 즉 여기 맥그리거는 XY 이론이고요. 그 다음에 허츠버그는 위생 동기 이론이죠. 그렇죠? 뭐 본 강의에 설명했지만, 그래서 여기에 동기 요인에 해당하는 거, 즉 동기부여가 되는 차원에서의 그 관련되는 항목. 이것은 뭐냐면 동기 요인에 해당하는 거를 물어봤으니까 이것은 뭐가 되냐면 요 4번 작업 조건 정도가 되겠죠. 그죠? 뭐가 되냐면 그 심리적으로 내가 작업을 열심히 하는 하나의 뭐 계제를 만들 수 있는 내용을 물어보는 것이니까 이건 작업 조건이 이제 올바른 해당되는 동기 요인에 해당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상해의 종류 중에서 타박, 충돌, 추락 등으로 피부 표면보다는 피하 조직 등 근육부를 다친 상해를 물어보는 문제예요. 그죠? 이거 뭐 이 시험에 뭐 이것은 공부와 관계없는 이제 그 상해의 구분을 물어보는데, 이것은 뭐 공부를 안 해도 당연히 다 맞출 수 있는 문제니까 이건 뭐 특별하게 뭐 설명을 할 필요가 없겠고요. 그 다음에 재해 원인과 결과를 연계해서 상호관계를 파악하기에 도표화하는 분석 방법 해놨습니다. 그죠? 즉 원인과 결과를 연계해서, 즉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한다는 거죠. 결과가 이렇게 무슨 재해가 났는데 이것을 따져보니까 이제 이 사람의 정신적인 상태가 있고, 작업 환경이 있고, 작업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공법의 종류가 있고, 이렇게 됐으면 이 중에서 이렇게 원인과 결과를 추론하는 방식이니까 이걸 뭐라고 했냐면 특성 요인도 해놨죠. 그죠? 특성 요인도 해놨어. 따라서 난이도는 어렵지 않지만 모르면 모르겠죠. 그래서 공부를 조금만 관심을 갖고 이제 공부했으면 쉽게 맞출 수 있는 특성 요인도에 관한 문제가 되겠고요. 그 다음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 표지에서 안내 표지의 종류에 해당되지 않는 거 뭐라고 하냐면 당연히 이런 건 없습니다. 그렇죠? 왜? 이건 의무사항이니까. 의무사항이죠.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별도로 안전모를 착용하세요라고 안내 표시를 하는 거는 없는 거죠. 예를 들어서 똑같은 얘기예요. 이건 뭐 당연히 뭐 안전화 착용 그런 것처럼 없는 것처럼 안전모 착용은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종류에 당연히 포함되지 않죠. 그렇죠? 네. 참고로 이 금지 표지의 종류가 여러 가지 있는데 그 내용이 그림을 그린 내용이 2021년도에 한번 바뀐 적이 있습니다. 뭐 내용이 그러니까 뭐 추가되고 한 것은 아니고 그림 표지의 내용이 좀 더 단순화시켜서 뭐 알아보기 쉽게 바뀐 경우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참고로 제가 설명을 드리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다음 문제를 보시면 난이도 아직 특별하게 어려운 문제 아직 안 나와요. 그렇죠? 예, 그다음에 다음 보면 안전보건 교육 대상자별 교육과정에서 교육과정에 대상자별 교육과정에 해당되지 않는 거, 즉 교육 대상 영역에 포함되지 않는 내용이죠. 그러면 채용식 교육이 있고 작업 내용 변경시 있고 특별안전보건 교육이 있고 성능 점검 교육 있고 이런 건 없죠. 그러니까 3번 성능 점검 교육은 없습니다. 그래서 4번을 고르시면 되고 이것도 뭐 공부를 심지어 안 하셔도 쉽게 맞출 수 있는 문제가 됩니다. 그렇죠? 예, 그 다음에 모럴 서베이의 주요 방법 중에서 태도조사법에 해당되는 거, 그죠? 태도조사법에 해당되는 거. 태도를 보기 위해서는 제일 좋은 방법이 면접을 보는 방법이죠. 그렇죠? 예, 그래서 태도조사법에는 질문지법이 있고 면접법, 집단토의법, 문답법이 있으니까 이 중에 면접법을 물어보니까 면접법이 해당되는 문제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인간관계 메커니즘 중에서 열등감과 욕구불만을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가치로 나타내는 것을 뭐라고 했냐? 그죠? 여기에 이것과 더불어서 적응기제에 이제 공격기제 이런 건 시험에 안 나오고요. 나오면 도피기제하고 방어기제 두 개가 나옵니다. 그래서 방어기제는 방어했으니까 여기 이응자 발음이 있어요. 그래서 암기를 동승보합 이렇게 하시라 했어요. 동승보합. 그 다음에 도피기제는 받침이 없으니까 고퇴백어 하라 했어요. 고퇴백어. 그래서 동일시 승화 보상 합리화인데 여기서는 바람직한 가치로 나타내는 걸 이거를 뭐라고 했냐면 바람직한 가치로 자기 스스로 승화시켰다는 얘기죠. 그래서 승화 이렇게 부르죠. 승화. 그죠? 그 다음에 도피기제에서는 대부분 뭐를 물어보냐면 고립을 물어보죠. 고립, 퇴행, 백일몽, 억압 이 내용을 물어보니까 여기서 고립에 대한 얘기가 도피기제 중에 영역이 되겠고 그 다음에 승화 이 내용이 방어기제 하나의 메커니즘에 포함되는 분류되는 내용이다. 이것을 꼭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11번에 보시면 안전보건 표지의 용도가 이제 금지일 경우 이 문제는 매회 시험에 나옵니다. 그죠? 매매 시험에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즉 빨강색은 안전보건 표지에 붉은색은 어디에 쓰고 노란색은 어디에 쓰고 기타 등등인데 여기서 주로 시험에 나오는 게 어디 나오냐면 요 빨강색을 물어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 두 개를 물어봅니다. 여기서는 요 색도 기준 숫자까지도 기억하셔야 돼요. 이건 숫자까지도 기억하셔서 여기 금지일 경우에는 금지는 뭐라고 했냐면 빨강색 했죠. 그래서 빨강색 고르시면 됩니다. 이것은 난이도 아직 좀 쉬운 편이고요. 그죠? 아직은 뭐 이렇게 고민해서 틀릴 부분이 별로 아직은 없었다고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12번 인간의 실수 및 과오의 요인 중에서 능력 부족에서 나타나는 과오가 아닌 것, 즉 능력 부족에 해당되지 않는 것을 물어봤어요. 당연히 뭐 개성이죠. 이거 능력하고 관계가 없으니까 이건 뭐 설명할 필요가 없고요. 그 다음에 상시 계산 문제인데 도수율을 물어봤습니다. 도수율은 연 근로 시간 수분의 요양 재해 건수를 말하니까요. 여기에 75명, 그죠? 75명의 사업장에서 하루 8시간 근무를 하는데 연간 320일을 작업하는 동안에 4건의 재해가 발생됐으니까 계산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75명이 근무하죠. 그러니까 전체 연 근로 시간을 말하니까 75명이 일하는 인원이고 하루에 8시간 근무한다고 했고요. 그 다음에 전체 320일을 근무한다고 했으니까 이게 연 근로 총 시간이죠. 분의 재해가 몇 건? 4건이 발생됐죠. 그렇죠? 4건이 발생됐고 도수율에는 곱하기를 10의 6승을 해주니까 요거 풀어보시면 이제 20.83이 나오겠습니다. 그렇죠? 예. 간단한 계산 문제였고요. 14번에 보시면 OJT 특징과 OJT, OFJT 있으니까요. OJT 반대말은 OFJT고 언더접 트레이닝 즉 뭐냐면 어떻게 되냐면 회사에 취직을 하시면 뭐가 있냐면 선임이 후임자에게
업무 내용을 설명을 합니다. 이것을 언더접 일하는 데 따르는 훈련을 한다 이 뜻이죠. OJT는 이제 강의를 하는 거를 말하는 거고요. 전문가가. 그래서 OJT 언더접 트레이닝의 특징 중에서 틀리는 내용. 첫 번째 다수 근로자에게 이런 얘기가 나왔으니까 여기에서 틀렸는 얘기죠. 다수가 아니고 거의 1대1 수업을 말하니까 다수에서 그것이 잘못된 틀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프레스 작업 시 작업 시작 전 점검 사항에 해당되지 않는 거, 클러치 브레이크, 금형 및 고정 볼트, 일행정 일정지기구 등등 다 맞고 매니플레이터 작업 이런 건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거 잘못된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네. 그 다음에 16번 문제를 보시면요. 16번 문제를 보시면 자, 산업안전보건 법령상에서 안전인증 대상 기계에 해당되지 않는 것. 즉 뭘 물어볼 것 같냐면 이 뉘앙스에서 안전인증 대상이 있고 안전검사 대상이 있어요. 그렇죠? 아마 요거를 물어보지 문제가 아닐까 이제 미루어 짐작컨대 이렇게 생각하셔서 답을 고르시면 되는데 안전인증하고 암기 이렇게 하라 했어요. 점프로 크리압사고 기권 해서 암기하라 했어요. 본 강의에. 그 다음에 검사는 뭐가 추가되느냐 하면 뭐가 추가돼요? 원심기, 그 다음에 건조설비, 화학설비는 2016년도에 없어졌고 원심기, 그 다음에 국소배기 장치 요게 있고요. 추가 검사 대상이 또 뭐가 있냐면 컨베이어 벨트,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 산업용 로봇이 있습니다. 그죠? 그 중에 요 내용을 고르면 되겠죠. 그래서 검사에는 안전인증 대상 기계 플러스 네 가지예요. 그렇죠? 원심기, 국소배기 장치, 컨베이어, 산업용 로봇. 그러니까 여기 컨베이어를 고르시면 되는 문제죠. 본 강의에 기억하는 방법을 자세히 해놨으니까요. 참고해서 다시 한번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추락 및 감전 위험령 안전모 1번의 일반 구조 중에 해당 사항이 없는 거. 안전모에는 선심이라는 건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 고르시면 됩니다. 이런 건 없으니까요. 그 다음에 요 내용은 항상 시험에 나옵니다. 그렇죠? 예. 포럼은 뭐고, 심포지엄은 뭐고, 패널 디스커션은 뭐고, 버즈 세션은 뭐고, 항상 물어보니까, 항상 물어보는 문제예요. 그래서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항상 나와요, 이건. 매회 나온다. 그래서 별표 하나 하시고, 여기서 이제 물어보는 내용의 정답은 심포지엄이 되겠습니다. 뭐, 돌아가면서 나오니까 이것은 뭐, 심포지엄만 암기하실 내용은 아니고 모든 내용을 다 알아서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되는 문제고요. 그 다음에 19번에 보시면 착오 요인 중에서 인지과정의 착오가 해당되지 않는 거. 즉 잘못 파악을 했어요. 인식을 잘못했어. 이거 정보 부족은 원래 지식이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인지를 잘못하는 내용이 아니죠. 이런 내용은 다 인지잖아요. 그죠? 얘는 인지 차원이 아니기 때문에 3번이 잘못된 내용이 됐으니까 해당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정보 부족을 고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문제를 보시면 보호구입니다. 같은 회차의 건설안전 기사에도 뭐 동일한 문제가 나왔습니다. 저음부터 고음까지 이어 플러그 1, 그죠? 여기서는 이어 플러그 1을 말하는 거고 이어 플러그 2는 EP가 약자예요. 그죠? 이어 귀에 플러그 형태로 하는 보호구니까 이렇게 생긴 거 있잖아요. 귀마개 이렇게 해서 줄 달려가지고 보통 다른 쪽 귀에도 이렇게 막는 거 있죠. 이렇게 생긴 거를 이어 플러그를 하는데 종류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저음부터 고음까지, 하나는 고음만. 뭐 이게 좋고 나쁘고는 아니죠. 왜냐하면 작업하는 환경에 따라서 저음 소리는 이제 듣는 것이 안전상 유리하다 하면은 EP2를 주는 거고요. 아니면 전체 소음을 차단할 필요가 있다, 차음할 필요가 있다 하는 경우에는 EP1을 주겠죠. 참고로 EM은 이어 마스크를 말해요. 이어 마스크인데 얘는 어떻게 차음보다는 그러니까 여기
저음, 고음을 전체를 소리를 이제 아주 극소량만 들리고 그다음에 대부분 안 들리게 하는 것이 아니고 작업 환경에 따라서 예를 들면 잔디 깎는 기계를 자기가 운전하고 있다. 아니면 잔디를 깎는다 그러면 잔디를 깎더라도 다른 소음이 많이 난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전체 소리를 막아버리면 이 사람이 지나가는 행인의 소리 또는 기타 다른 차량의 소리를 아예 못 듣기 때문에 위험에 이제 봉착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른 그 소음도 들을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이제 이어 마스크를 주는 거죠.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얘가 좋고 그런 뜻은 아니에요. 용도에 따라서 지급하는 내용이 달라야 되는 거죠. 예. 그래서 20개를 풀어봤는데요. 여기서 이제 공부를 안 하시면 이런 거는 모르시겠죠. 그죠? 그렇지만 한 번만 본 강의를 들으셨으면 충분히 아주 쉽게 문제를 풀 수 있는 내용으로 이제 산업안전관리론이 출제가 되었고요. 그래서 스스로 채점해 보시면 공부를 아예 한 번도 책을 열어보지도 않은 사람도 1과목은 경우에는 대략 4개 이상 안 틀립니다. 그렇죠? 그래서 4개 이상 안 틀렸다고 해서 공부도 하나도 안 했는데 혹시 자기 스스로 나 혹시 천재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나옵니다. 1과목은.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이렇게 나오니까 참고로 자기 스스로 이제 과장되게 스스로 이제 생각하시면 안 된다. 왜 그러냐면 1과목에서 거의 만점을 받아야 다른 과목에서 혹시라도 60점이 미달되는 부분을 이제 보완할 수 있는 차원이 된다. 이 내용을 꼭 명심하셔서 1과목에서 거의 만점이 되도록 만드실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죠. 자, 2과목 인간공학 및 시스템 안전공학인데요. 여기 2과목은 그래도 1과목보다는 난이도가 조금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런 그림도 나오고 그러니까 공부를 안 하면 잘 못 맞출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스트레스에 영향을 주는 요인 중에서 환경이나 외적, 이거는 쉽습니다. 그렇죠? 예. 환경이나 외적 요인에 해당되는 거, 대인관계죠. 그죠? 예. 대인관계 등은 환경 요인에 해당되는 내용이라고, 외적 요인에 해당되는 거죠. 내적이 아니고. 자존심 내적, 부적응도 내적이고, 좌절과 자만심의 상충, 이것도 만약에 내적인데, 이것은 내적이 아니잖아요. 외부 요인이니까 이건 공부 안 해도 읽어보시면 풀 수 있는 문제이고요. 그 다음에 다음 문제, FTA에서 Fault Tree Analysis에서 동그라미, 요거는 무엇을 말하나, 그죠? 여기 해놨습니다. 기본사상. 여기서 여기는 이 내용은 어쩔 수 없어요. 암기를 하셔야 돼요. 그죠? 암기를 하시는데, 이런 경우에는 이번 회차에는 아주 쉬운 문제를 냈고, 보통은 어느 정도를 내냐 하면, 이런 정도 문제는 자주 나오죠. 우선적 엔드게이트. 요거 하고, 그 다음에 우선적, 그 다음에 수정기호. 요 정도 2개는 꼭 알아두셔야 돼요. 난이도를 약간 높이면 요 2개를 물어볼 수 있으니까요. 반드시 2개를 기억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다음 회차에 높은 점수를 받을 때, 여러분들이 시험 보실 때 높은 점수를 받게 되는 하나의 계기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그 다음에 다음 문제 보면 23번. 어떤 물체나 표면에 도달하는 빛의 단위 면적당 밀도를 뭐라고 합니까?를 물어봤어요. 이것도 건설안전 기사시험과 동일한 문제입니다. 이거 거기에도 같은 회차에 같이 문제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걸 조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조도 물체의 표면에 도달하는 빛의 밀도, 도도. 그래서 광속도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광도도 알아두셔야 되고, 그 다음에 조도도 알아보셔야 되겠죠. 요 셋 중에 물론 이번에는 여기 조도를 물어봤지만 다음 차수엔 어떤 걸 물어볼지 모르기 때문에 제가 그림으로 이해하시기 쉽게 설명을 드렸으니까 이 내용 교재를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24번 문제 보시면 목, 어깨 부위 근골격계 질환 발생과 관련해서 인과관계가 가장 적은 거 뭐라고 하냐면 진동은 근골격계하고 반복해서 작업하는 거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다른 작업들은 과도한 힘을 쓴다든지 작업 자세에 따라서 이제 근골격계 질환의 원인이 되는 건데 진동은 근골격계 질환하고는 거리가 멀죠. 따라서 24번은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25번에 보시면 계산을 하는데요. 계산을 하는데 B1, B2가 B1이 0.3이고 그죠? 여기 얘가 0.3이고 얘가 0.2예요. 그죠? 근데 여기 연결이 뭐냐면 오어 게이트 했어요. 그죠? 오어 게이트는 수식이 간단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기본 사항이에요. 1-B1, 1-B2를 해서 전체 나온 값을 1에서 뺍니다. 간단해요. 오어 게이트는. 그래서 이 내용은 항상 시험에 나오는 경우가 한 90% 이상 항상 나오니까 이 공식은 한번 알아두셔야죠. 그래서 쉽게 하시면 됩니다. 오어 게이트로 되어 있으면 1-에서 각 1-A 값, 1-B 값, 여기서는 B1, B2를 했지만요. 나온 값을 1에서 빼주면 이것이 오어 게이트의 발생 확률이다 라고 보시면 되죠. 그 다음에 물리적 인자의 분류에 있어서 소음은 소음성 난청을 유발할 수 있는데 몇 데시벨 이상의 시끄러운 얼마를 시끄러운 소리로 규정하고 있느냐라고 했어요. 그죠? 자, 얼마를 시끄러운 소리로 하고 있냐면 우리 그 기준에서 소음 작업에서는 시험 문제가 두 개예요. 여기 소음 작업의 기준을 8시간 작업으로 기준으로 85데시벨 이상으로 하는 것이 소음 작업이고 그 다음에 이건 평이한 소음 작업이고 강렬한 소음 작업은 구분을 여러 가지 해놨어요. 90에서 8시간, 95에서 8, 그 다음에 4, 2, 절반씩 계속 줍니다. 그죠? 2, 1. 그 다음에 여기선 또 절반 30분, 15분. 기억하기 좋으라고 절반씩으로 줄여주는데 시작이 90, 95, 100, 105, 110, 115. 얘는 5단위로 올라가면서 레벨은 시간은 절반으로 줄죠. 그래서 하나를 알아두시면 돼요. 90데시벨, 85부터는 소음 작업 기준이고 강렬한 소음은 90데시벨부터인데 90데시벨을 8로 시작해서 95로 갈 동안 4, 그 다음에 100으로 가면 2, 그 이하는 1. 얘는 절반으로 줄어들고 얘는 5데시벨씩 올라간다. 요 내용을 착안하셔서 반드시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요게 이제 여러분들이 합격을 하실 때까지 항상 이제 겪어야 되는 문제로 이제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6번 문제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27번 문제를 보면 아직까지 특별하게 어려운 문제 없죠. 그죠? 네. 27번 보면 인간이 현존하는 기계를 능가하는 이걸 읽어볼 필요도 없고 뭐 공부 안 하셔도 충분히 됩니다. 여러 개의 프로그램된 활동을 동시에 수행할 수 인간이 어떻게 여러 개의 프로그램된 활동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3번이 잘못된 거죠. 이것은 뭐 공부를 안 하셔도 일반 상식으로 푸는 문제니까 설명을 뭐 생략하고요. 그 다음에 PHA 예비 위험 분석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거 뭐라고 했냐면 4번입니다. 초기 단계에서 시스템 내 위험 요소가 어떠한 위험 상태에 있는 것을 정성적으로 표현하는 방법, 평가하는 방법을 예비 위험 분석했습니다. 이것은 이 내용은 공부를 하셔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본 강의를 통해서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모든 기본 사상이 일어났을 때 탑 사상을 일으키는 기본 사상의 집합을 뭐라고 하느냐? 컷셋이라고 부릅니다. 그렇죠? 네, 컷셋. 난이도가 약간 있죠. 그래서 컷셋, 최소 컷셋, 패스셋, 최소 패스셋. 요 네 가지는 기본적으로 알아두셔야 됩니다. 내용이 무엇인지. 이것도 문제의 난이도에 따라서 1년에 한 번씩은 나오니까 1, 2, 3, 4, 4개를 꼭 기억을 하실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중량물을 반복적으로 드는 작업의 부하를 평가하기 위해서 National Institute Occupational 그 다음에 그 Safety and Health 해서 미국 국립산업안전연구원이죠. 그죠? 왜 이거를 뭐 시험 내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뭐 줄여서 NIOS이 이렇게 부르기도 해요. 그래서 들기 지수를 적용할 때 고려되지 않는 항목을 물어봤습니다. 수평 이동 거리는 여기서 참고하지 않아요. 그래서 요 시험이 요거는 뭐 자주 출제되는 건 아니지만 괜히 미국 거 뭐 해서 뭐 좀 문제 일부러 뭐 수준 있는 문제네 이렇게 뭐 착각을 할 수 있도록 만들려고 해서 내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B 플러스 정도의 난이도, 이제 출제하는 빈도가 있으니까 알아두셔야 돼서 들기지수 적용시 고려 항목이 이렇게 5가지가 있습니다. 이건 참고로 보시고요. 그다지 출제 빈도가 높진 않으니까 참고로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인간이 기대하는 바와 자극 또는 반응들이 일치하는 관계를 뭐라고 합니까? 해놨어요. 그죠? 즉, 이것도 기사시험과 동일한 문제예요. 그래서 양립성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건설안전 기사나 건설안전 산업기사나 뭐 하시는 일은 같습니다. 근데 이제 왜 이제 차이를 뒀냐면, 과거에 공부한 내용 때문이죠. 학력의 차 때문에. 따라서 건설안전 산업기사를 합격하시거나 건설안전 기사를 합격하시거나 하는 일에 있어서는 뭐 차별은 없습니다. 그렇죠? 차별은 없어요. 다만 이후에 여러 가지 활동을 할 때는 이제 플러스 경력 연수가 좀 하나 이제 참고 요인이 되긴 합니다. 문제의 난이도는 같기 때문에 이제 시험을 이제 대비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반드시 건설안전 기사 기출 문제도 같이 풀어볼 필요가 충분히 있습니다. 참고로 설명드렸습니다. 이것은. 그래서 반응이 우리가 이제 여기 보면 공간적 양립성, 그 다음에 운동 양립성 해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 예를 들어서 오른쪽으로 돌리면 얘가 물체가 우측으로 갈 것 같고, 왼쪽으로 돌리면 좌측으로 갈 것 같고, 그 다음에 파란색 꼭지를 틀면 찬물이 나올 것 같고, 기타 등등 빨간색 꼭지를 열면 뜨거운 물이 나올 것 같은 이런 내용을 양립성이라 부른다는 얘기죠. 그렇죠? 네. 그 다음에 32번 보시면 시스템의 평가 척도 중에서 시스템의 목표를 잘 반영하는 것을 나타내는 척도를 뭐라고 하냐. 이것을 타당성이라고 하죠. 당연히. 그 다음에 휴먼 에러의 분류 중에서 필요한 업무나 절차의 순서 착오로 인해서 발생되는 요거는 암기하셔야 되니까 제가 풀이해 놓은 거 있죠? 풀이해 놓은 내용을 꼭 읽어보셔서 시험을 응시해야 되겠다. 여기서는 물론 시퀀셜입니다. 시퀀셜 에러인데 4개 전체 무슨 의미인지 교재에 있는 기출문제 풀이 해설을 꼭 확인하셔서 다음에도 시험에 나오면 고를 수 있도록 하시고, 그 다음에 참가자 앞에서 소수 전문가들이 과제에 관한 견해를 자유롭게 토의하고 참가자 전원이 참가해서 사회자의 사회 진행에 따라서 토의하는 방법,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패널 디스커션 하죠. 자, 여기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이거는 반드시 꼭 알아두셔야 돼요. 시험에 자주 나오니까요. 그 다음에 통제 표시비를 설계할 때 고려하는 요소에 관한 설명으로 잘못된 거를 물어봤어요. 그죠? 여기에 4번을 보시면 계기 조절 시간이 짧게 소요되도록 계기의 크기는 항상 거꾸로 됐죠? 거꾸로 됐으니까 이거 틀린 얘기가 4번이 거꾸로 설명했으니까 잘못된 내용이 되겠고요. 그 다음 맥그리거, 아까 설명드린 대로 맥그리거가 나왔습니다. 그렇죠? 맥그리거가 나왔으니까 36번 XY 이론 중에서 X 이론, 즉 나쁜 이론이에요. 그죠? 네, 나쁜 이론입니다. 그래서 X 이론과 관계가 깊은 거, 나쁜 것만 하시면 돼. X는 나쁜 거라고 해서 맥그리거가 정해놓은 거. X는 나쁜 거, Y는 좋은 거. 근면성실 좋은 거니까 Y. 정신적 욕구, 물질적이 아니고 정신적 욕구를 추구하니까 좋다고 바람직한 것이니까 Y. 자기 통제에 의한 자율적인 관리, 이것도 좋은 개념이니까 Y. 물질적인 욕구를 추구하는 것은 우리가 보통 본래 마음이 어쨌든 간에 이것을 좋다고 말하는 사람은 없으니까 이것을 그래서 X 요인 이렇게 보시면 되죠. 어디 중학교 때부터 많이 듣던 얘기니까.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작업자의 작업 공간과 관련된 내용으로 잘못된 거를 물어봤어요. 그래서 2번을 보시면 서서 작업하는 작업 공간에서 신체의 균형에 제한을 받으면 뻗침 길이가 오히려 줄어들지 어떻게 늘어나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은 2번이 잘못된 얘기고요. 공부가 아니고 일반 상식적인 문제를 물어봤죠. 그 다음에 38번 서서 하는 작업의 작업대 높이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를 물어봤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부피가 큰 작업물을 취급하는 경우 최대치 설계를 아니죠. 부피가 크기 때문에 최소치 설계를 기본으로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것이 잘못된 내용이죠. 그렇죠? 예, 잘못된 부피가 큰 설명으로 틀린 거. 부피가 큰 작업물을 취급할 때는 최대치 설계를
기본으로 한다. 이것이 잘못된 내용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39번을 보시면 39번 직무 수행 평가에 대한 효과적인 피드백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를 물어봤는데 여기 보면 3번에 보면 부정적 피드백을 먼저 제시하고 그 다음에 긍정적 거꾸로 말했죠. 그죠? 예, 반대로 해야 되죠. 긍정적 피드백을 먼저 제시하고 그 다음에 부정적 피드백을 제시하는 것이 당연히 효과적이겠죠. 그렇죠? 네. 그 다음에 마지막 문제를 보시면 마지막 문제 이렇게 해놨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다시 OPJT의 특징을 물어봤어요. 그렇죠? OPJT 즉 강의하는 방식에 의한 수업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뭐라고 해놨냐면 잘못된 거 강의하는 식으로 여러 명을 동시에 하는데 어떻게 개개인의 이게 나왔으니까 이거 잘못된 내용이죠. 그죠? 다수니까 다수의 반대말을 써놨으니까 3번이 잘못된 특징이죠. 그래서 이것도 시험에 같이 자주 나오니까 OPJT는 뭐고 아니 OJT는 뭐고 OPJT는 뭔지를 구분하는 것은 뭐 시험에 점수를 주는 차원에서 자주 실수를 하고 있죠. 이렇게 이제 1과목, 2과목을 풀어봤는데요. 뭐 여러분들이 이제 스스로 뭐 풀이 없이 풀으셔도 1과목, 2과목에서 뭐 60점 이하를 받을 분은 별로 없습니다. 뭐 거의 많지 않아요. 따라서 1과목, 2과목은 뭐 워밍업 차원으로 하시는데 이제 다시 한번 강조하면 다른 과목에서 60점 이하가 나올 수 있는 부분이 뭐 분명히 경우에 따라 있기 때문에 그 차원의 보완을 위해서라도 1과목, 2과목에서는 높은 점수를 받아두는 것이 당연히 이롭다. 그죠? 유용하다. 이런 차원의 얘기를 꼭 이해하셔서 1과목, 2과목에 뭐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는 건 아니지만 참고적으로 어려운 얘기 같은 경우에는 뭐 반드시 이해를 하셔서 거의 만점을 받을 수 있도록 대비하시기를 이제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